안녕하세요. 유익한 라디오뉴스 히든머니입니다. 2023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예산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금액이 인상돼 1인 가구 58만원, 2인 97만원, 3인 125만원, 4인 153만원 등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를 지원하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생계, 의료, 주거, 전기요금, 냉난방 연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긴급하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생계 지원의 경우 6개월간 1인 기준 48만 8,800원, 4인 기준 130만 4,900원, 7인 이상이라면 한 명당 23만 2천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 지원은 대도시 4인 기준으로 최대 64만 3,200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의료 지원은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2회 지원하고, 교육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게 각각 학비를 지원해 초등학생은 12만 4,100원, 중학생은 17만 4,700원, 고등학생은 20만 7,7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이 외에 전기요금 50만원, 냉난방 연료비 16만 700원씩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장제비 80만원, 해산비 7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비용으로 145만 500원, 이 외에 기타 민간 지원 등을 연계해 추가 지원하는데요. 여러 지원 항목 중 다양한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종류별로 중복 지원도 가능해, 예를 들어 주거 지원을 1년간 받으면서 교육 지원도 함께 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취약계층 가구로 4대 보험료 미납, 월세 등의 주택 임차료 체납, 수도 가스 중단 등 주소득자가 다양한 이유로 소득을 상실해 더 이상 생활 유지가 힘들 경우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선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면 해당하며, 금융재산은 작년에 비해 완화되어 100만원이 인상돼 6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다음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이미 접수가 시작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살다 보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갑작스럽게 필요한 목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분들도 해당하는데, 특수형태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1,000억 원 규모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더불어 연 2.5%에서 1.5%로 금리가 낮아져 기존에 비해 25만원가량을 더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목적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250만원까지 총 8가지로,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 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요양비 1000만원, 학자금 1000만원, 양육비 1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등으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2가지 이상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의료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요양시설을 포함해 실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해당하고, 요양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치매, 노인성 난청 등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급휴업, 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월급이 감소한 경우 임금 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임금 감소 생계비는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감소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176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가 가능하고, 임금 체납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5,700만원 이하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납됐거나, 건설 일용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라면 체불임금 내에서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비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장례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 비용을 1000만원까지 모든 비용이 가능하며,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 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 1250만원까지, 학자금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 8가지 항목 중 해당만 한다면 여러 가지를 중복해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 1.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이자로 조기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년 거치에 3에서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해 장기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결정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사업 마감일까지로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 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은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4번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외에 지원 항목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청첩장 등을 제출하면 되며, 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및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와 외국인, 재외동포는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수급 탈락자,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 가구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6번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줍니다. 7번째, 학교 우유급식으로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하는 걸로 200ml 우유를 연 250일 내외로 지원합니다. 8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공급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9번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선천성 난청, 언어지능 발달장애 등 사회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난청 확진아에겐 131만원 한도로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10번째, 해산급여로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 예정을 포함해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11번째, 자활근로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3가지로 각각 일당 6110원, 53,120원,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12번째,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3번째,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를 경감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4번째, 지역 자활센터 운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15번째, 청년 희망 키움 통장으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3년 후 평균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농산물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17번째, 급식비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제도로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해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18번째,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정부 및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19번째, 의료급여 중증 질환으로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합니다. 20번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34종을 지원합니다. 21번째, 장애인연금으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만 18에서 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22번째, 양곡 할인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걸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짜리를 2,800원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kg짜리를 11,900원을 받고 지급합니다. 23번째,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으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1,500원, 연 최대 13만 8천원 지원합니다. 24번째,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약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25번째, 장애수당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매월 4만원, 생계, 의료 등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26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 등 심내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7번째,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으로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임신 출산진료비로 60만원, 쌍둥이 이상 다 태아일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해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8번째,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한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9번째,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감각적 장애부모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엔 월 22만원을, 차상위 계층엔 월 20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30번째,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걸로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31번째, 이동통신 요금 감면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32번째, 에너지 바우처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33번째,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등을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자활 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4번째,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사업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하는 제도로 시청각 장애인용 TV 한 대를 지급합니다. 35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제조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 0에서 24개월 영아에게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의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36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공사 등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37번째, 장제급여로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한 구당 80만원 지원합니다. 38번째, 평생교육 바우처로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합니다. 39번째,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으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원합니다. 40번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매월 25만원에서 45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차등 지원합니다. 41번째,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 LED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제도로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LED로 무상교체 지원합니다. 마지막 42번째,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선 저소득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추가 지원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와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